네, 안녕하세요. ESG 담당 애널리스트 최효정 연구원입니다. 2023년 ESG 연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ESG 성과를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연기금들은 ESG 투자 정책 채택에서 좀 더 나아가서 2023년에는 ESG 요소를 운영 자산 전반에 내재화하고 이런 ESG 성과 개선 여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153조 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인 금융 배출량을 감축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감축량에 포함이 되는 자산 비중을 2021년에 30%에서 2022년 50%로 확대를 하고 있고 2030년에는 100%로 확대를 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가 있어서 오히려 ESG는 오히려 2023년에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한 ESG 투자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도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채권 ESG 펀드 자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한 645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글로벌 ESG 채권 펀드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기존 ESG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G 성과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전 사후 검증 시스템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ESG 채권의 상반기 발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SLB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연계 채권, 새로운 분류의 채권 분류인 SLB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발행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량 증가하면서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류의 채권은 좀 일반 ESG 채권과는 다른 유형을 띠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ESG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면 금리적 인센티브가 반영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녹색과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SLB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ESG 목표 달성에 따라서 재무적 구조가 변동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SLB에 대한 투자자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LB를 발행한 글로벌 기업들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수요 예측 경쟁률이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SLB들의 수요 동향의 주요 특징은 핵심 성과의 중대성과 지속 가능 성과 목표의 난이도에 따라서 발행 시장의 내 투자자 수요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멘트 기업인 홀심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인 엔엘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연계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인 유틸리티 기업인 엔엘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산업의 핵심 ESG 이슈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연계를 하면서 투자자 수요가 몰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엔엘은 전체 SLB 발행액의 13%를 차지하는 글로벌 최대 SLB 발행 기업입니다. 이런 많은 SLB들을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목적으로 발행을 했고 이 용량 확대를 위해서 2022년 지난 5년간 최대 수준의 캐펙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믹스 탈탄소화 계획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최대 5.6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멘트 기업 홀심인데요. 홀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원재료 가공과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0% 정도가 차지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2025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약 10%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17.5%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SLB에 연계를 하고 이에 따라서 높은 투자자 수요가 몰렸는데요. 미달성할 시에는 37.5bp 또 75bp 각각 발행 금리를 상향하는 약속을 제시를 하면서 좀 더 투자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3.5배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패션 브랜드 H&M인데요. H&M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기업의 하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배출량인 스콥3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스콥3가 전체 배출량 비중에서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콥3 배출량 감축은 이런 소비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M 같은 경우에는 SLB를 발행을 하면서 2025년까지 스콥3 배출량을 약 10% 감축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7.6배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높은 SLB의 수요 예측에는 저희는 이제 기존 ESG 채권과 뚜렷한 차이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LB 같은 경우에는 적격 프로젝트가 없어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섹터 편중이 조금 제한적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SPT, 그러니까 ESG 목표 성과로 자금 사용의 영향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과, 세 번째는 이제 스텝업 조항으로 추가 이자 수익과 그린워싱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높은 투자자 수요가 몰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한적인 섹터 편중입니다. 기존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 원칙이라든지 녹색 분류 체계 같은 적격한 활동으로 자금 사용처를 제한받고 있어서 이미 친환경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녹색 채권 발행 산업 비중을 조금 보시면 왼쪽 차트에 유틸리티 및 에너지 기업들이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80%가 이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오히려 섹터 편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LB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감축이 어려운 업종인 원자재랑 산업과 ESG 프로젝트가 연결된 비용이 조금 비교적 낮은 소비재 기업과 이제 미디어 통신 아니면 IT 기업들도 다양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섹터 편중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섹터 편중은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섹터 편중이 비교적 낮은 글로벌 채권 지수를 SLB에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글로벌 채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글로벌 녹색 채권 지수 대비해서 약 7%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제한적인 섹터 편중을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SLB를 보유한 상위 10위 글로벌 채권 펀드를 보시게 되면 다수의 SLB를 보유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 하이리드 펀드에 포함이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좀 더 제한적인 섹터 편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사용의 영향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 발행된 SLB의 지속가능 성과 목표는 사회나 지배구조보다 비교적 정량화가 가능한 환경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ESG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LB는 또 SPT 이런 목표들의 달성에 따라서 금리와 금융 조건들이 변동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 검토와 1년 주기의 보고가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제 조달 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ESG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텝업 조항인데요. SL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bp 금리 스텝업 조항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미달할 경우에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서 기업이 이런 목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요인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텝업 조항으로 추가 이자 수익과 그린워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SLB는 기존 ESG 채권보다는 조금 인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LB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이제 투자 등급인 트리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25bp 스텝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30bp 또는 40bp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좀 더 투자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SLB 시장인데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8월부터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9월 말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사회책임 투자 채권 세그먼트의 SLB 등록이 본격화되었고, 이제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상장 수수료와 연 부과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발행된 기업은 없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이나 아니면 한국거래소도 SLB 발행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오히려 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ESG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